좋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스트레스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요. 그거 자체보다도 이거를 이용해서 또 이 가짜 뉴스들을 한없이들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인데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예방법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마스크를 말려서 써라, 드라이로 말려서 써라. 근데 그게 팩트 체크에서는 다 뭐 전문가들이 별로 효용이 없다 그렇게 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도 우리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좀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는데,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을 때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실일 수 있다 그 생각할 그렇죠. 때. 그다음 또 하나는 정확한 정보의 원천. 그러니까 그 정보가 소스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렇죠. 대처해라 그 네네네.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 좀 신뢰를 할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누가 또 어디서 가장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 위주로 좀 판단의 근거를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뭐 많은 그 단톡들을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데 보면은 단톡방에 막 막 이렇게 떠도는 그 가짜 뉴스들을 당신들 입장에서 빨리 알려주고 싶은 생각에 그렇죠. 막 퍼날려요. 그러면은 또 그거를 보고 어떤 분은 이거 가짜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막 하면은 이거 가짜 아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단톡방 안에서도 정말 본질보다는 그런 전혀 정말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서로 심리적으로 상해 있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이 심리적 바이러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요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조금 염려 내지는 궁금해지는 것이, 어른들은 그래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무슨 뭐 우리가 그 실체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 뭐 팩트도 확인해보고 이렇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가정에서 지금 자라고 나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무방비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기도 힘들고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른들이 무조건 밖에 나가면 안 돼, 나갈 때 마스크 써야 돼, 친구하고도 뭐 떨어져 지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체계가 보면 전부 성인 위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심지어는 마스크도 어린이 전문 마스크가 안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학도 이제 연기가 네네. 된 상태고, 또 얼마나 사실 더 연기될지는 알 수가 네네. 없는 좀 상황인데, 저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학교 안 가서. 저처럼 모임 네. 한두 개 처음에 없을 땐 네, 좋더라고요. 좋아하고 지금 네. 학교 원래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네.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제 그 어른들의 일단은 책임이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게끔 네. 결국은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좀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반대로 우리한테 그런 매뉴얼들이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가. 맞아요. 어른들 매뉴얼도 잘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 하나의 교훈,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있어야 될 혹은 만들어져야 될 예방 혹은 대비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대비한 그런 네.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사스니 뭐 네, 메르스니 이런 메르스니 것이 있긴 있었죠. 했지만 그걸로 어느 정도 예방 주사 맞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이런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돼 가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또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 세대보다는 그거를 경험할 횟수가 더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예방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지혜를 좀 나눠주셔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 네. 방역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심리 방역. 심리 방역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아까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님 어떤 의미에서 일단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예를 들면 뭐 마스크를 쓴다, 뭐 사회적 거리를 둔다 이런 거 하고 물리적 거리는 두는데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좀 차단하자. 그게 심리 방역.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고 이제 반응이 있는데 네네네. 이 반응의 크기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의 크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쓰는 말은 스트레스 코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오늘 어려운 용어 많이 배운다. 스트레스 코핑. 네, 그 말이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그냥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대처 방안. 방법인데 아마 그것이 심리적 방역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안심해서 또 좀 무방비할 정도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어떤 적절한 선을 유지를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심리적인 방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제 스트레스 대처, 코핑이라는 말이 있고 그것을 잘 또 평소에 우리가 익히고 또 그 방법을 배워서 일상 속에서 내가 그 방법을 잘 구현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상황들이 또 닥쳐오거나 벌어졌을 때 개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 한 챕터는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사회 교과서에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이런 공포 이런 거를 맞이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데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런 지혜들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해서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대안들이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서 세우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코비드-19 심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비드-19가 이 코비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라 그러네요. 네네네. COVID 코비드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 코비드-19가 19 심리 지원단이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증가되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그리고 공포감 확대 심지어는 사재기까지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게 혐오 행동 등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신 건강을 이제 좀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아무래도 또 이제 스트레스 전문가, 제가 스트레스 계속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를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멘트를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조금 우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소극적 대처가 있고 적극적 대처가 있어요. 네. 이제 소극적 대처라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해? 그럼 이 불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산을 좀 등산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분노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해소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적극적 대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내가 행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이렇게 그 의뢰를 하게 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아까 같이 뭐 코비드에서 어떤 심리 지원을 해준다면 내가 거기다 막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좀 이런 상태인데 이제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소극적인 형태로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내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할 건가라고 해서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나 자신 스스로는 가장 빨리 바꿀 수 있고, 나 자신이 뭔가를 해보는 것은 크게 돈도 안 들고 하니까 일단은 나부터 내가 불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내가 편해야 그렇죠, 뭐 맞아요. 주변의 가족들도 챙길 수 있고 우리 사회도 또 챙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 건강해지자라고 하는 맞습니다. 표현이시고, 또 그 나가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맞아요. 건강하면 전체 사회가 전체가 집단이 건강해지는 그렇죠. 거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그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우리 김미연 박사님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열심히 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